네, 안녕하세요. 제페토 빌드 과정을 맡게 된 이영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과 같이 제페토 빌드인 내에서 장애물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장애물 구조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다양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고요. 타이머 기능과 세이브 포탈 기능 등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장애물 넘기 게임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 놓아 있는 장애물이고요. 옆쪽에다가 같이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보시면은 그 오브젝트 중에 점프 스타디움이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점프 스타디움이라는 테마가 있고요. 이 안에 들어오시면 그 다양한 점프맵 게임에 사용될 만한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타트와 타이머 스타트와 포털 세이브 포인트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스프링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걸 설치하시면 스프링 오브젝트는 점프가 2배, 3배의 높이로 점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오브젝트도 아마 점프맵 게임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핀 블라이드라고 해가지고 막 움직입니다. 가로 세로로 움직여서 캐릭터가 사용자가 움직이는 것을 방해하는,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몸이 닿으면 다시 처음 이미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 이미지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블럭들이 있어요. 이 움직이는 블럭들은 오브젝트가 이 위에 올라가서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그런 블럭들입니다. 그 밑에도 보시면 다양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블럭을 일자로 쭉 설치를 하셔서 여러분이 최대한 게임 성공 못하도록 장애물을 설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너무 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시면 또 사용자가 힘들어 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계속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셔서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설치를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몇 가지 설치를 먼저 해 보시고요. 테스트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스트 모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유저가 돼서 한번 이렇게 설치된 곳에 가보시는 거예요. 여기 가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타게 됩니다. 블럭을 타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이미지에 닿으면 다 이렇게 시작 지점으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물들에 닿지 않도록 움직이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금 또 닿았죠. 그래서 이런 데는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또 닿았습니다. 네, 게임을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은 게임을 잘 못해서 자, 클릭. 여기를 한번 가볼게요. 클릭. 이렇게 넘어가고 클릭.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은 시작 지점 상호작용을 누르라고 하는데요. 요 메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번 이제 장애물 게임을 진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장애물 설치된 옆에 캐릭터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벽을 세우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미로 모양으로 여러분이 좀 꾸며주시면 좋은데요. 선생님은 간단하게 이렇게 일자 벽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에 들어가시면은 베이스 블럭이라고 있어요. 베이스 블럭을 갖고 오셔서 한번 벽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를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자, 크기는 적당하게 이렇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좀 얇은 벽으로 이렇게 조절, 너무 얇으네요. 정렬 기능을 끄고 이렇게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길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크기 도구 상자를 사용해서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늘어나면 여기 Z축의 크기를 아예 뭐 40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벽을 이렇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위쪽에 잘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이런 방법으로 또 보는 방법도 있고요. 위치는 이런 식으로 위에서 탑 뷰어에서 보시고 설치하시고요. 복사는 이 상태에서 복사하시면 편하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컨트롤 T 누른 상태에서 옆으로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당겨서 아래쪽으로 바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는 여기 X축에 0.996 위치를 여러분이 똑같은 위치로 맞춰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벽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설치가 되게 될 겁니다. 자, 너무 넓으면 사용자가 옆으로 이렇게 도망가는 꼼수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옆에 좀 좁게 하시면 되고요. 또 너무 또 어렵게 만들면 게임을 또 깨기가 어려우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이 장애물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점프 스타디움이라는 테마에 들어가셔서 점프 스타디움 어디 있을까요? 점프 스타디움에 들어가셔서 다양한 그 점프 맵에 필요한 장애물들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능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게임에 처음 시작했을 때 누르던 버튼인데요. 타이머 기능입니다. 자, 타이머 스타트라는 오브젝트를 가져오셔서 시작 지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메뉴에 뭐라고 뜨느냐면 타이머 피니시 오브젝트와 함께 사용하세요 라는 멘트가 뜨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스타트 타이머가 있으면 피니시 라인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오브젝트인 피니시 오브젝트를 가져다가 끝나는 지점, 이 게임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위치를 옮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에 캐릭터가 등장했을 때 시작 지점이 있습니다. 스폰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폰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점프 스타디움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제하시고요. 오래 가셔서 스폰이라고 있죠. 스폰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이 스폰은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스폰 아무거나 가져다가 시작 지점에 설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스폰 지점에 아마 캐릭터가 생기게 될 거고요.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거에 닿았을 때 다시 시작하는 지점도 이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할 때 스타트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끝난 지점까지 해서 몇 초에 성공했는지 그 게임의 그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애물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점프 스타디움으로 들어가서 장애물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조금 쉽게 가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애물을 좀 놓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까 시작은 우리가 이런 광선검으로 시작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원하시는 장애물들을 설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여기 시작 지점은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광선검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괄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분이 획전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 사이가 너무 넓어요.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들어가 보셔서 중간중간에 장애물의 위치나 크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새로 만든 스폰에 생겼고요. 이런 조금 쉬운 장애물들을 앞에 설치를 하면 여러분이 시작을 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옆에 공간이 좀 크기는 한데 선생님은 지금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연습이 되신 후에는 조금 더 어려운 게임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복사해서
같이 하셔도 되고요. 자, 이동하셔서 조금 약간 삐뚤어져 있어서 똑바로 놓도록 정렬 기능을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여러분이 이동을 마음대로 약간 뭐 이렇게 옆으로 지그재그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아까와는 조금 다르게 이 간격이 좀 넓어야 돼요, 여러분. 점프를 하면 뛰어가는 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거리가 너무 좁으면 성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간격도 한번 여러분이 계속 테스트를 해보시고 설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다시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당겨서 중간중간 테스트를 눌러서 한 번씩 여러분이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이렇게 점프. 지금 너무 보니까 땅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하늘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가서. 자,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한꺼번에 다양한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하늘에 띄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점프할 수 있는 높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러분이 꼭 테스트를 해보고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조금 내려서 다시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살짝 밑으로 정렬 버튼을 누르는 게 좋아요. 살짝 내리고 당겨서. 네, 이 정도면 위치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점프 스튜디오로 가서 이번에는 자, 다른 메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 장애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렇게 장애물을 옆에다가 설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보는 뷰로 설치를 하셔야 위치를 이렇게 잘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라인도 위치를 조금 더 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물을 하늘에서 보면은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이렇게 해서 구조물들을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위치나 이런 것들은 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니까요. 나중에 수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같이 이동을 해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이 정도의 세이브 포인트를 만들려고 해요. 자, 세이브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중간 지점, 게임을 이제 지금은 간단한 게임이지만 구조물이 복잡한 그런 게임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를 만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위에 포탈이 있고요. 세이브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지점에 중간 저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세이브 포인트를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이브 포인트가 뭐와 같이 해야 된다 하면 포탈이랑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탈 누르시고요. 자, 설치를 포털은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설치를 같이 해주도록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진행 방향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안 되고요. 대부분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한쪽 방향으로 나오게끔 설치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간까지 깼는데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너무 또 깨야 하는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그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점에서 그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쪽에서 만약에 게임에 졌을 경우에 다시 이 세이브 포인트 포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랑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장애물을 설치를 했고요. 이제 타이머 기능을 이용을 해서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상호작용하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때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타이머가 켜졌고요. 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장애물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키를 적절하게 눌러서 통과하시면 되고요. 이런 장애물들은 선생님은 좀 그냥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통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세이브 포인트를 활성화를 시켰어요. 자, 지금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장애물 경기는 솔직히 이 세이브 포인트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높게 구조물을 쌓거나 어디 그 점프맵 게임 같은 경우에 그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처음부터 게임을 다시 시작해야 돼서 이 세이브, 중간 세이브 지점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점프맵 게임을 하다가 바닥에 떨어지게 됐을 경우 이렇게 세이브 포탈로 들어가게 되죠.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 세이브 포인트로 이동하시겠어요? 라는 멘트가 생기고요. 오케이 하시면 이 지점에 캐릭터가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점프맵 게임이나 하늘로 이런 구조물들, 복잡한 구조물들을 사용했을 경우에 이 세이브 포인트를 중간중간에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움직이는 장애물도 통과를 해서요. 피니시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지금 위에 하늘에 안 닿아서 네, 성공! 이렇게 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이제 그 장애물들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좀 복잡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니시 라인을 우선 선생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설치를 했는데요. 구조물들을 다 설치하게 되면 이 피니시 라인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점프 스타디움에 들어가시게 되면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점프하는 해바라기 꽃을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지금 이게 바닥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하늘로 조금 띄울게요. 정렬 기능을 끄고 하늘에 꽃이 살짝 보이도록. 너무 높으면 그 캐릭터가 점프를 할 수 없는 위치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점프할 수 있도록 위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꽃으로 점프를 해서 이번엔 구조물을 좀 높게 해서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조물은 뭔지 선생님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고 자, 하늘로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 구조물은 뭐냐 하면은 시간이 되면 가운데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체되면 밑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점프맵에 정말 필요한 그런 재미있는 오브젝트인데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옆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해바라기 위에 한번 점프해서 올라가 볼게요.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점프, 점프, 점프. 자, 점프를 이렇게 스페이스 키를 2번 누르게 되면은요. 평소보다 2배의 높이로 점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점프하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점프 올라. 시간이 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점프맵에 약간 그 위쪽에 이렇게 해서 다리로 만드는 역할을 아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몇 개 더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점프 스타디움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구조물들이 크기가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적당한 크기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프해서 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하늘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이게 뭐냐 하면은, 자, 마우스를 클릭하고, 자, 하늘 위로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이 없어졌어요. 자,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클릭, 다시 클릭. 자,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로 이렇게 살짝 올려서 사용하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하늘 위로 올려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장애물이 보일 때 캐릭터가 밟으면 시간이 지나면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고 캐릭터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애물 그 경기나 점프맵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오브젝트입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위아래로 돌아가는 이런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짜리도 있고요. 자, 요것도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요것도 한번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클릭해서 장애물, 또 떨어졌어요. 이럴 때 세이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런 점프맨 게임을 하실 때 세이브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이것도 올라타려고 하니 또 이렇게 없어지고 장애물들이 없어집니다. 이 장애물 같은 경우는 바닥에 있다가 하늘로 점점 돌아가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이 위에 설치를 하고요. 저 장애물은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저 시작 지점과 끝나는 지점을 잘 파악하셨다가 여러분이 타고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타고 가만히 있으면 이 구조물을 타고 요 원하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위치를 잘 보셨다가 이 위치에다가 이어서 할 수 있게 구조를 점프맵 장애물 구조를 구성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오브젝트와 그다음에 그 점프맵에 사용되는 이런 오브젝트들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한번 멋지게 게임을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한번 다시 바깥으로 나와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점프맵을 사용하실 때에 아주 재미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우주라는 뜻인데요. 여기에 점프맵에 많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하시고 크기를 좀 이렇게 길게 하시면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어의 속도가 지금 너무 낮으면 여러분 아까 우리 플레이어 익스플로러에 가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점프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바닥 쪽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이동 버튼으로 바닥에 이렇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플레이. 자, 이렇게 플레이 하셔서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닥에 잘 붙어 있고요. 저 엘리베이터의 저 판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얼른 탑니다. 네, 못 타네요. 예, 이쪽이 입구였습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다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자, 이렇게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위쪽에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미있게 구성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점프맵 게임을 만들어 보고요. 여러분은 조금 더 복잡하게 그리고 재미있게 구조물들을 쌓아서 재미있는 월드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점프맵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주의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예시로 선생님이 미리 좀 만들어 봤습니다. 베이스 큐브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간격이 1m 정도를 돼야 우선은 캐릭터가 뛰어넘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실 수 있고요. 이렇게 2m 정도 위치가 너무 멀어지거나 너무 높으면 캐릭터가 중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단순한 오브젝트가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오브젝트들을 사용해서 점프맵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큐브 방식이 아닌 다양한 오브젝트들 그런 거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멋진 그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한번 플레이하면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m, 1m 이렇게 부분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 정도의 위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점프를 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는 움직이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서 여기는 1m 간격이 넘기 때문에 지금 간격이 너무 넓어서 점프하기는 어려운 구조고요. 여기도 여기서 여기 사이 지금 너무 멀죠. 그래서 이 정도의 거리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구조물들을 가깝게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구조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이 위로 쭉 하셔서 구조물을 만드시고요. 이렇게 떠다니는 구조물들을 이 위쪽에 설치를 하시면 그 구조물들을 타고 움직여서 게임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를 이쪽에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떨어져 볼게요. 떨어졌을 때 중간 지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세이브 포인트를 지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멋진 점프맵을 다 만드셨을 것 같아요. 구정 다 월드를 완성하신 후에 제페토에 심사를 보내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제 공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월드를 저장하고 제페토 월드에 공개할까요? 라는 멘트가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제페토 월드에 공개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만든 월드에 들어와서 같이 게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드시고 스크린샷을 직접 만드셔서 여러분이 월드에 공개하도록 심사를 보내는 겁니다. 자, 먼저 점프맵이라는 이름을 나만의 이름으로 멋지게 바꾸시고요. 월드를 소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배경에 어떤 환경으로 만들었다라는 소개를 해주시고요. 썸네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이는 그런 화면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자들은 이 썸네일을 보고 게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쁘게 썸네일을 만드셔서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크린샷은 중간중간에 여러분이 멋진 장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하셔서 사용자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키워드 같은 경우는요, 사용자들이 점프맵을 찾아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키워드를 여러분이 추가하셔서 키워드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키워드를 직접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어울릴 만한 거, 우주면 우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한번 이렇게 점프맵이니까 점프, 탈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4가지의 키워드를 선택하셔서 공개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빌드의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해야 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심사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점프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점프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만의 멋진 점프맵 게임을 만들어서 심사에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